안녕하세요.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저 백신 접종 2차도 끝나고 거리도 한 10m쯤 되는 것 같아서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 K2G가 뭐 코리아2 글로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서 VC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VC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제가 이제 VC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남의 돈으로 유능한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게 우리 VC들의 직업이다. 바이오 업계로만 놓고 보면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된 건 아닌지 그런 얘기들 드리고, 저희 회사 얘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3조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익숙해지셨지만 바이오 회사 아닌 뭐 예를 들면 카카오나 뭐 카페24, 밀리의 서재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에 저희들 투자를 해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인데요. 제가 2020년도에 저희 회사가 투자했던 건데,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저희 회사 투자했던 산업 분야인데 그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39.7%입니다. 대략 40% 정도를 투자했고요. 이게 40%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10년 좀 더 전에는 벤처캐피털 업계가 바이오에 투자하는 거가 대략 한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벤처 투자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고, 그리고 그게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제약회사들이 잘 해주셨다는 거고, 저희들이 투자한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3개월 후나 6개월 후나 1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3년이나 5년이나 8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뜻은 3년이나 5년이나 8년 후에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일어날 것이다. 작년 올해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큰 베네핏을 보는 회사를 단 한 회사만 찍으라면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회사의 뭐 코로나 백신 갖고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매출액이 커진 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코로나 이전에 작년 1월 1일자로 보면 대략 한 기업 가치가 한 8조 정도 됐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더니 168조입니다. 이거는 환율 1,000원 기준으로 168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미국 회사가 모더나라 회사가 저렇게 되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선 이렇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회사들이 해외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만 있느냐?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나 김성 부회장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과거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회사라고 인식돼 왔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들도 신약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승인까지 받는 회사로 거듭났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단 회사 중에서 뭐 SD바이오센서도 워낙 많이 아시니까 PCL 같은 회사는 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매출액이 대략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60억이 넘어가는 그런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본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바이오 기업이 되는 조건 뭐냐면 저는 결국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놓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이 있고요. 그리고 팀이 있고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부가 가치 독점권을 누리기 위한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죠.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외부에서 서포트를 받는 것들이 이제 이사회가 되고, 그리고 자문단이 있고 자본을 서포트하고 있는 VC나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자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내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내가 개발한 항암제가 너무 약효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개발한 항암제의 순위가 대략 한 19등쯤 되면 그 약 팔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디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내 데이터가 좋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제가
데이터 포지티브 컨트롤 이런 얘기도 잠깐 해놨는데 그런 나의 경쟁자 약 대비해서 내가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가가 중요하고 경쟁 기술 대비해서 경쟁 파이프라인 대비 경쟁 기업 대비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소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경쟁자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그 경쟁자가 너무 세다 그러면 같은 편이 되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센 경쟁자하고는 끝까지 경쟁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든 같은 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본시장에서 회사들은 뭐에서 운영되냐면 당연히 주주회에서 운영되지만 실질 경영은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사회가 조금 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사회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해외 나스닥 기업들이나 아니면 큰 기업들을 놓고 보면 그 기업의 방향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사회 멤버가 바뀔 때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M&A 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이 회사가 M&A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꾀하고 있구나. 또 다른 어떤 회사는 이 회사에 임상 전문가가 들어오면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임상을 크게 해서 자기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또 이 회사에 마케팅을 전문가하는 이사회 멤버가 들어오면 이 회사가 자기네 영업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겠구나. 또는 기술 이전 전문가가 들어오면 이 회사가 자기네 거를 기술 이전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사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외부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회사가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t's gotta be against the law to look this damn good. Cause baby, I feel real good.